40년 지기 친구와 절교 직전까지 갔던 제가 결국 웃으며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올해 59세 김미선입니다. 제 옆에는 40년을 함께한 친구 경희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관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경희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고생스러운 일도 나눠 가지며 버텼고, 결혼해서 아이들 키울 때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미선아, 우리 평생 친구하자. 경희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경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승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부터였죠. 미선아, 요즘 뭐해? 집에서만 있니? 경희가 모임에 나타날 때마다 하는 말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나타나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니? 농담처럼 말하지만 가시가 돋친 말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경희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미선이는 경제관념이 없어서 그래. 돈 관리를 못하니까 늘 그런 거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경희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자랑했어요. 우리 신랑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제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미선아, 너희 신랑은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해? 요즘 그런 회사들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경희의 말에 저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을 욕하는 건 정말 참기 어려웠거든요. 모임 때마다 경희는 자신의 생활을 자랑했어요. 저번 주에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샀는데 200만 원이더라. 우리 이번에 제주도 호텔로 여행 갔는데 하루에 50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잤어. 제가 속상해하면 경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휴, 돈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해. 괜찮아. 우리가 이해할게.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를 더욱 깎아내리는 말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경희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경희가 모임비를 많이 내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저는 점점 모임에서 소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경희가 요즘 너무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남편은 친구 사이에 그럴 리 있겠어? 네가 예민한 거 아냐?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경희가 정말로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40년 친구라는 이름으로 저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속상했어요. 그러던 중 경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이번에 우리 남편 회사에서 큰 회식이 있는데 내가 좀 와줄래? 혼자 가기 싫거든. 40년 정 때문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회식 당일 경희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미선아, 오늘 중요한 자리라서 좀 신경 써서 입고 왔어. 너도 괜찮게 입었네? 제가 입은 건 평범한 원피스였어요. 그래도 괜찮아. 내 나이에는 그 정도면 충분해.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경희는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또 승진했거든. 부장에서 이사로. 연봉이 엄청 올랐어. 그래? 축하해. 고마워. 이제 진짜 상류층 된 기분이야. 호텔에 도착하니 정말 화려한 연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음식들도 고급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경희는 제 팔을 끌며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제 고등학교 동창 미선이에요. 40년 지기 친구죠. 그런데 그 소개하는 방식이 묘했어요.
미선이는 정말 소박하게 사는 친구예요. 욕심 없이 검소하게 살죠.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하다는 걸 돌려 말하는 거였어요. 경희 남편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임직원이 5만 명이 넘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거든요. 꽤 젊은 나이에 올라간 거죠. 회식이 시작되고 여러 사람들이 박 과장에게 인사를 했어요. 박 과장은 우쭐해하며 인사를 받았어요. 경희는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저 사람들이 다 우리 남편 아래에서 일하는 거야.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는데 경희와 박 과장은 계속 자신들의 생활을 자랑했어요. 저희 이번에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50평대요. 전세로는 못 구하겠더라고요. 박 과장이 술이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실 저희 대표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박 이사, 자네가 있어서 회사가 든든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이 오셨네? 박 과장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저도 따라서 일어섰죠. 박 과장과 경희는 더욱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한 남성이 걸어 나왔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왠지 낯익었어요. 대표가 단상에서 돌아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 김대수였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제가 못 알아볼 리 있겠어요? 경희와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박 과장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박 과장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사말이 끝나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치자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여보, 기다렸지? 남편이 자연스럽게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어떡해? 미안, 늦었어.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됐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부인이세요? 저분이 사모님이시구나. 박 과장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대표님, 이분이. 우리 아내입니다. 김미선이라고 해요. 사모님이세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희는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항상 사모님 자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선아, 내 남편이? 남편이 제게 속삭였어요. 여보, 놀랐지? 미안해. 회사 일은 집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3년 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를. 그때는 작은 회사를 인수한 거라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큰 회사였다니. 박 과장이 다시 다가왔어요. 대표님, 제가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로 지내고 싶어서 평소에는 말 안 했죠. 다른 직원들이 계속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사모님, 대표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회사 일도 잘하시고 직원들도 잘 챙겨주시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자리로 갈까?
남편이 가리킨 곳은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특별석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황급히 말했어요. 대표님, 제가 사모님께, 박 이사 부인분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경희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이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부인분께서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친구와 그 남편이 이제는 제 남편 앞에서 쭈뼛쭈뼛하고 있었거든요. 특별석에 앉으니 연회장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많이 놀랐지? 당신이 이 회사 대표라는 걸 왜 말 안 했어? 회사 일은 집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 그래도 이 정도면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사실 네가 경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응, 네가 요즘 우울해 보이더라고. 친구한테 무시당한다고 하소연할 때도 있었고. 그럼 왜? 그냥 네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랐어. 아래쪽 테이블에서 경희와 박 과장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 과장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경희도 따라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선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 경희야. 우리 친구잖아. 저는 오히려 경희를 위로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러 계속 왔어요. 사모님, 대표님이 직원들을 정말 잘 챙겨주세요. 남편에 대한 칭찬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그동안 경희가 무시했던 제 남편이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제가 사모님께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실례라니 뭔 일 있었나요?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경희가 대신 말했어요. 미선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남편이 상황을 정리했어요. 박 이사, 오늘은 즐거운 자리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네,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회식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저를 사모님으로 대하며 더욱 정중하게 대했고, 박 과장과 경희는 위축된 채로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경희에게 무시당하는 초라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이겨서 기쁘다기보다는 허무한 기분이 더 컸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회식이 끝나갈 무렵 경희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선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과할게.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친구 계속할 수 있을까?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경희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박 과장도 남편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봅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오히려 후련해. 미안해, 여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이 나서지 않은 게 맞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거든. 그래도 마음 아프지 않아? 40년 친구였는데. 아파. 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경희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만 그렇게 대한 거잖아. 여보, 당신은 늘 나의 자랑이야. 누가 뭐래도. 그건 그렇고, 박 이사는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지켜봐야지. 오늘 일로 바로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당신 부인을 무시했는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사조치를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겠지. 집에 도착해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나도 그래. 사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 이제 경희가 더 이상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게 진짜 좋은 걸까? 왜? 진짜 친구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 아닐까? 맞아. 그래서 경희는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거야. 40년이나 함께 했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미선아, 오늘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못됐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친구 계속하자. 뭐라고 답장할까?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여보, 난 경희와 거리를 두기로 했어. 그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특히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무시했는데. 문자 답장을 보냈어요. 경희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미안해. 잘했어.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오늘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뭐, 진짜 친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맞아.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고, 나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며칠 후, 다른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선아, 진짜야? 네 남편이 그 회사 대표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얘들아,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은 경희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문자가 오지만 깊은 대화는 하지 않아요. 40년 우정이 끝난 것 같아 아쉽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신 진짜 저를 이해해주는 몇몇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지위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똑같이 대해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존심은 남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